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5%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무섭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여기 초록색 선 라인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전일 종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일 종가보다 낮은 구간까지 갔다 왔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린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어제 장에서 어떤 종목들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루멘텀 홀딩스를 비롯해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있겠고, 코닌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었던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물론 코닌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봐주는 자리를 연출해 줬었지만,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의 마이너스 8% 가까이까지 밀렸었던 상황에서 종가는 마이너스 5%로 마감을 좀 해줬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몇 퍼센트로 종가 마감을 해줬었냐면은 마이너스 7%대에서 종가 마감을 해줘놓고 오늘 지금 데이마켓에서 떠오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무섭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과적으로는 한번 밀었다가 다시 한번 윗단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어떤 내용의 공시사항이 나왔었기 때문에 바로 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공시사항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투자 경고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투자 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면서 투자 경고를 만들어냈었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회피하려고 이전 종가 이하로 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도 물량을 쏟아내다가 다시 한번 무섭게 쓸어담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경고를 만들어냈었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오히려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맞아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 투경 매매법이 무려 3번이나 먹혀 들어가는 완전히 개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원익홀딩스도 그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 대한광통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지금 구간에서 윗꼬리가 길게 발생됐다라고 해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고 나서 쌍봉의 패턴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뚫은 상태에서 지금 잘 버텨봐주고 있는 대한광통신 무난하게 계속 신고가 흐름 한번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것은 5초밖에 안 걸리는 일이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바로 이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 구독, 좋아요 개수 그러면서 댓글 개수를 지켜보면서 이 영상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 쏟아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이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왜 도대체 지금 이번에 투자 경고는 회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 드릴 생각인데, 지금 걸려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초장기 플러스 불건전 요건에 걸려 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판단일 티의 종가가 1년간 초과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미친듯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었기 때문에 거의 몇천 프로 가까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따져볼 필요도 없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다 더해서 우리가 판단일 티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이것이 우리가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3번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판단일 TA를 기준으로 최근 15일간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던 요건이다 보니까 이 3번의 케이스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시상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보니까 우리가 바로 이번의 케이스를 회피했어야지만이 바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꿔 말하자면은 5월 21일 전까지 해서는 바로 이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가 얼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있었던 종가인 21,800원 영역에다가 상한선을 딱 그어놓고 5월 21일 전까지 계속 이 아래 구간에서 수그리는 패턴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외국인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진행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면서 오늘 투자 경고를 만들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공시사항이 오후 8시 이후로 바로 이 3번의 케이스까지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투자 경고로 다시 한번 지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투자 경고에 들어갔으니까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도를 가져가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매수의 기준점을 언제로 잡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매매법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좀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특정 매매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투경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투자 경고 매매법이 너무나도 잘 먹히다 보니까 1000만원씩도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오늘 무료로 오픈을 해봐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바로 투자 경고 매매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냐면요,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종가상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투경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당장에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부터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이 너무나도 주가가 급등 흐름을 연출해주는 바람에 바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3월 13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고, 우리가 종가상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이 구간에서 잡아갔다고 하면요, 그 뒤로 대한광통신이 이런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3일 날 있었던 공시사항을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봐드려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바로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대한광통신이 3월 13일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고, 이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으면서, 자 특히나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줘 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갔었던 구간이 바로 어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4월 13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4월 13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4일차 때 급락이 연출됐었던 패턴에서의 이 광기가 한번 폭발하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4일차에 가깝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고 하면요, 한번 중간에 아찔한 구간도 연출이 됐었지만은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2에서 4일차까지 수그리는 패턴을 만들다가 다시 한번 거기서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대한광통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거 대한광통신 한 가지 사례만 보면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3번이나 먹혀 들어갔었던 바로 이 워니콜링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서 9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수그리는 패턴을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었다고 하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흐름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인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공시사항만 계속 보여드리다 끝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구간에서만 공시사항을 보여드릴 수가 있도록 하고, 자 보시다시피 워니콜링스 9월 12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고 나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발생해버리자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워니콜링스인데, 바로 그 구간이 여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날짜를 체크해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에 공시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고 나면 이렇게 올라갔었던 워니콜링스면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거래가 정지됐었던 워니콜링스 투자 위험으로 들어갔었고, 이 투자 위험이 해제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11선을 이탈하면서 급락 연출됐었기 때문에 4일차 때 가깝게 매수 타점을 잡고 갔더라 하면요, 그 뒤로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워니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총 3구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워니콜링스까지만 보면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럼 우리가 우리기술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이때 당시에 매수 타점을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요 뒤로 이렇게 상승을 연출되다가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고 바로 장대 양봉을 뽑아내 줬었던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이 제형 솔루텍의 케이스에 대해서 짚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이 11월 2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2에서 4일차 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요. 그 뒤로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도 지금 바로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너무나도 잘 먹히다 보니까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가지고도 1000만원씩 또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오늘 무료로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 자체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중간에 이렇게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에서 제가 명백하게도 개미털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는 투자 경고를 적용해서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24일날 대한광통신의 개미털기 패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드렸었던 영상인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구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이 연출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전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었던 거래량을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최근의 구간에서 바로 이때부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개미털기가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은 우리가 공포에 떨면서 매도를 결정할 구간이 아니라 공포에 오히려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짚어봐드리면서 정확한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21선이 깨지고 있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개미털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도 짚어봐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자,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21선 깨지기 전부터 21선 깨질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주 전쯤에 제가 3,8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에서 4월 23일날 21선이 깨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21선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었죠. 짧게 마찬가지로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덥석 풀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모두가 보는 지지선은 지지선이 아닐 확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윗단에서 들어가셔서 평균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받는 구간에서 1차적인 매수,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밀릴 것까지 감안하면서 2차적인 매수의 물량은 남겨두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21선 깨지기 전부터 분명하게도 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대한광통신을 바로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여러분들께 3월 18일 날에는 기가 막힌 평균 단가를 선사를 해드렸었던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6,800원 영역에서 5일선이 깨지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짚어봐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지금 대한광통신을 매수 타점 들어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는 21선 한번 깨질 수 있습니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여기서는 심지어 이거 개미털기입니다라고 다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다 짚어봐드리고 있었던 만큼 우리가 바로 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 자체가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내가 깜짝 놀라서 손절매하고 아니면은 잘 버티다가 이런 구간에서 깜짝 놀라서 개미털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21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던 습성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도 21선을 갔다 왔었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오는 걸 지켜보면서 바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9일날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자,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3월 9일날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발생시켰었던 4월 21일날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4월 21일 날 대한광통신을 14,07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전혀 매도 타점 대응 안내가 나가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무난하게 가고 있는 대한광통신에 쌍봉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지금 구간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짚어봐드리면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대응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려볼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한정 올라가는 주식은 없듯이,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광기가 끼어주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발생시키다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그 구간부터 시작해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회비용도 날릴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조정도 심하게 보여줬었던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 정확하게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려보겠다라는 말씀인데,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에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광통신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이 좀 쏟아져 나왔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인캡 아메리카 인수 완료라고 하면서 지분 90% 확보를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내용의 이슈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상황인데, 구리선도 느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코닝과 4.6조 원 광섬유 협업 확대라는 엄청나게 미친 내용의 기사가 7일날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엄청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코닝 광통신 생산력 10배 확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내 공장 세고 신설이라고 하는 내용에 기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날에 이렇게 갭 상승한 상태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굉장히 잘 버텨봐주면서 종가를 12%로 마감을 좀 해줬었는데, 자, 우리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20조 원 가까이 되는 이런 종목이 거의 하루에 12% 가까운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캡 아메리카 인수보다도 아무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미국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시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준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눌러봐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야금야금 올라가는 패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서 4일차까지 눌러봐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1차 때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열흘차 때 판단하기 위해서 4일 동안 수그리면서 다시 한번 6일 동안 돌아나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를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수년시키다가 딱 하루 차이로 해제시켜놓고 빵 올라갔었던 케이스가 바로 워니콜링스의 첫 번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워니콜링스가 바로 투자경고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흘차 때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이날에 바로 투자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곳보다 분명하게도 종가를 더 높은 곳에서 마감을 해버리면서, 자,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약소한 차이로 이렇게 올라버리는 바람에 얼마 올랐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0.15%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라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가 수년이 됐었고, 다시 한번 수년을 시키다가 여기서 딱 마이너스 0.14% 떨어뜨림으로써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이렇게 갑자기 날아갔었던 게 바로 워니콜링스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그리다가 다시 한번 11선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약소한 차이로 딱 이렇게 5일선 위에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은 다음에 바로 날아가 버리는 케이스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어떤 패턴입니까? 여러분들, 과도하게 눌러봐 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케이스처럼도 진행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HE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가 바로 여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팅을 해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열흘 차에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가장 최고가 바로 직전까지 갖다 대놓은 다음에 바로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빵 이렇게 쏴버렸던 게 바로 이 HE중공업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두 종목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주 기계적으로 누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 녀석들이 운전하고 있었던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이렇게 투자 경고를 만들어버린 그 세력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끝까지 매수세를 질러봐 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를 보내버렸었던 바로 이 외국인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계적인 조정이 나오다가 2에서 4일차까지 매수 타점을 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전에 그들이 운전했었던 종목 중에서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이 구간에서 엄청난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이 구간에서 SK 인수썰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찌라시를 퍼뜨리면서 그들은 엑시트를 하고 나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한가 사태로 밀려버렸었던 바로 휴림로봇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이 떠날 때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같이 떠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급락 사태도 얼마든지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바로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